배 쪽 근육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근육으로는 이름이 복근인데 여기서 이제 복자가 이제 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 쪽에 있는 근육을 복근이라고 하는데요. 복근에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 걔네를 이제 방향으로 이름을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복근 사이에 이제 복직근, 복사근, 복횡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의 방향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부르는데 이제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쪽에 있는 이 수직 방향의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직근이라고 하고요. 복사근은 이제 사선 방향의 근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복사근에는 이제 내복사근이 있고 외복사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내복사근은 속에 있는 근육이고 이제 외복사근은 이제 겉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요 옆에 이 사선 방향의 근육은 이제 외복사근인 거고 내복사근은 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아주 살짝 어, 이 외복사근의 건 부분이 요만큼 걸쳐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존재하는 거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복횡근 같은 경우에는 복횡근은 마찬가지로 내복사근처럼 속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횡근은 이 골반 부분에서 이렇게 가로결로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도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근육인데 되게 좀 복직근이랑 좀 특이한 관계에 있는데요. 복직근이 이 배꼽 부분보다 더 위쪽에서는 복횡근보다 앞에 있고 그 밑에서는 복횡근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뒤에 있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복직근의 모양이 이제 요 배꼽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밑에 조각이 좀 잘 안 보이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다뤄볼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부분은 이제 전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은 이제 날개뼈에서 갈비뼈로 와서 붙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등 쪽에서 시작하는 근육인데, 근데 이제 앞에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려보았던 광배근이라는 넓은 근육에 덮여 있어서 이런 식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쪽에서 볼 때는 광배근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보는 배 쪽 근육에서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부도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미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몸의 정중앙에 이제 복직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슴 근육에서 이 하부 부분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복근부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요 가슴 근육의 요 복근부가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타구니까지 쭉 내려오는 게 요게 이제 복직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직근은 이제 속에 있는 근육이라 겉에 이 하얀색이 외복사근의 힘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감싸져 있습니다. 외복사근의 힘줄에. 음. 그래서 복직근 같은 경우는 속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속근육들의 특징은 체지방량이 좀 낮아야 잘 보입니다. 근육량이 많아서 근육 사이즈가 더 크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겠죠. 여기 다른 이미지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각이 어, 세로결 근육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로로 좀 조각이 나 있어요. 근육이 아주 길쭉한데 약간 다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리 같은 거 놓을 때 이제 시작점과 끝점에다가만 다리를 놓으면은 이 중간 부분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더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머리 묶는 걸 상상하셔도 돼요. 머리를
시작이랑 끝점에서 이렇게 딱 묶으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얘네를 이제 중간에 매듭을 몇 개를 더 추가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길어서 어, 힘을 사용하기에 좀 비효율적인 형태라 중간중간에 매듭을 추가한 혹은 다리를 추가한 상태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이 되게 길어요. 여기 가슴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오는 거니까 엄청 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중간에 있는 중앙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배꼽을 지나서 사타구니까지 이 두 개의 복직근을 가르는 갈래가 되어주고 그 사이에 이제 가로선이 있는데 가로선은 어 10개의 조각이거든요. 총 5개씩 해서. 근데 이 밑에 부분에 이제 네 조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복횡근이라는 근육에 좀 요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지방도 잘 붙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겉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한 조각으로는 6조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부를 때 식스팩 막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실제로는 10개의 조각이지만 겉에서 보여지는 형태로는 이제 보통 6개의 조각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어, 관찰을 해볼까요? 자, 요 옆에 한번 와보시면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저는 여기 쇄골에서 가슴뼈 부분에서 이제 가슴 근육이 상부, 중부, 하부로 갈라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복근부로 내려와서 요 첫 번째 복직근에 이렇게 딱 연결되는 느낌? 실제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겉에서 볼 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겨드랑이에서부터 상부, 중부, 하부 대흉근이 이렇게 복직근 첫 번째 조각 한 중간쯤에 딱 연결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복직근의 중앙선이 이제 가슴 뼈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 배꼽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요 밑에 이제 네 조각은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체지방량이 엄청 낮거나 이러면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겉에서 보여지는 조각으로는 이렇게 6조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선이 같은 사람도 좌우가 달라요. 근육의 사이즈나 형태나 어, 뼈의 높낮이 같은 것들. 그래서 복직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뭐 대칭에 거의 가까운 이분 같은 경우는 대칭에 거의 가까운데요. 근데 이제 이분처럼 약간 뭐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좀 더 높거나 뭐 이런 중간에 갈래가 조금 더 이런 S자 모양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이제 좀, 음, 뭐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에 비해서 아래쪽이 좀 더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뭔가 이런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다른 어떤 형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에 맞는 형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가 똑같이 생긴 모양도 물론 좋긴 한데 일부러 좌우를 조금 다르게 그려서 실제 인체처럼 보여지게 묘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성을 더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배꼽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여기 세 번째 라인에 딱 걸쳐 있잖아요. 음. 이거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죠. 이렇게. 왜냐면은 사람마다 몸통의 길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높낮이가 다를 수 있다. 높낮이 다를 수 있고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 경계면도 이제 이런 S자가 되게 도드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일자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많이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복직근을 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사근을 볼 건데
복사근은 볼 때 전거근을 좀 같이 보자면, 이제 제가 여기에 전거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첨부를 해 두었는데요. 전거근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 날개뼈에 붙어 있기는 한데, 날개뼈의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여기 이제 투명화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뼈 속에 붙어 있어요. 속에. 그래서 이제 날개뼈 밑에서부터 돌아오는 근육인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뼈가 요렇게 있으면은 요 날개뼈의 요 부분인데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속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붙는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뒤에서 볼 때는 이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겉에서 볼 때 이 덮고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덮고 있는 광배근이 이렇게 속에 있는 전거근을 감싸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거근이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광배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 전거근이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 속에 있는 전거근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튀어나온 거는 이제 이 날개뼈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이 대원근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배근이 덮고 있는 근육들이 이제 그 속에서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입체감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광배근 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쪽에서 보이는 이제 전거근을 좀 보자면 이제 뒤에서부터 요렇게 몸통을 돌아서 요렇게 뒤에서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갈비뼈에 와서 붙는 근육인데요. 근데 보면은 그 밑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얘가 이제 외복사근이거든요. 외복사근. 그래서 전거근이랑 외복사근은 둘 다 갈비뼈에 붙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근육이 하나에 붙으면서 마치 깍지를 끼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손가락 깍지 끼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는 거 아세요? 해보셨나요?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어, 뒤쪽에서 돌아오는 전거근이 이렇게 붙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애가 이제 외복사근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갈비뼈를 향해서 이렇게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사이로 꽂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전거근과 외복사근이 만들어낸 지그재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또 관찰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전거근은 광배근에 가려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끄트머리 부분은 이렇게 광배근이 덮고 있어서 전거근의 모양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광배근이 겨드랑이 사이에 이 오회완근 밑으로 쏙 들어가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거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거근과 지그재그로 깍지를 끼듯이 이제 외복사근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복사근은 이 배 쪽에 복직근 아까 봤던 애를 다 덮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덮고 있는 부분이 어, 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복직근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외복사근이 마치 복직근이랑 합쳐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겉에서 볼 때. 약간 여기 보시면 외복사근이 이렇게 오다가 마치 복직근이랑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는 다른 근육인 건데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외복사근이
실제로는 복직근을 덮고 있는 건데 겉에서 볼 때는 마치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관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은 갈비뼈에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입체감이 이제 갈비뼈 라인이 좀 드러나게 되고 이 밑에 이제 더 이상 갈비뼈가 영향을 못 주는 부분에서는 외복사근만 남아서 좀 볼록 튀어나오는 입체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갈비뼈 부분이 끝나고 나서 외복사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요 골반 위쪽으로 외복사근이 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를 좀 관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 리듬감은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등 쪽에서 넘어오는 근육, 광배근이랑 대원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갈비뼈에 붙는 근육, 전거근이랑 외복사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은 갈비뼈가 끝난 뒤에 혼자 남은 외복사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정도의 리듬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전거근, 외복사근, 전거근, 외복사근, 전거근, 외복사근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위치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겨드랑이 부분이 좀 오픈되어 있는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광배근에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전거근으로 그리고 요 전거근의 밑으로 또 외복사근이 이렇게 그리고 맨 위에서는 이제 가슴 근육의 복근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복직근이랑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리면은 징그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갈비뼈가 근육을 밀어내서 좀 선명하게 보이는 형태는 한 세 조각 정도. 실제로는 세 조각보다 훨씬 많은 조각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릴 때 이런 근육의 갈래를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오밀조밀 나누면은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눈은 결국에는 감각기관이니까 어떤 이미지를 감지한 거를 이제 뇌가 해석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형태,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고 막 어지러운 형태, 너무 알록달록한 색깔 이런 것들은 우리 뇌가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조금 난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도 존재하게 된 거죠. 뭐, 물론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많이만 그리면 좋은 그림인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감상자들이, 어디를 봐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그리고, 딱히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가볍게 처리해주는, 요런 것도 이제 만화의 어떤 기술이거든요, 원래.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인체를 해석하는 외형 해부학적인 부분에서 좀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내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그림체로 재해석을 할 거니까 어디까지 그려줄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직근, 복사근, 그리고 복횡근, 그리고 전거근까지 이렇게 좀 다뤄보았고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형태로는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등 근육은 막 뭐가 뭐 위에 있고 뭐가 뭐 밑에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꼬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 쪽 근육은 되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거근 하나 오면 그 다음에 외복사근, 그 다음에 복직근. 또 전거근 하나 오면 그 다음에 외복사근, 그 다음에 복직근. 뭔가 이런 식으로 마치 아이언맨 수트처럼 조각이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시면은 좀 더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해부도 이미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날개뼈에 붙어 있는 이 전거근 근육, 그리고 날개뼈의 끝에 붙어 있는 이 대원근 근육 때문에
이제 광배근이 이렇게 딱 둘러싸였을 때 이렇게 대원근 부분과 이렇게 전거근 부분의 입체감이 광배근 위에서 보여지게 된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광배근의 라인인데요. 요 밑에 그림자가 한 번 생기고 요 밑에 한 번 더 생긴 거예요. 얘는 대원근이 만든 그림자고 얘는 전거근이 만든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등 쪽에서 입체감을 보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복직근의 근육과 외복사근을 좀 다룬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직근이 속에 있고 그 겉에를 이제 외복사근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층 자체는 다른 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겉에서 보는 외형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같은 층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복직근과 외복사근은 이제 층이 다르긴 하지만 겉에서 볼 때는 어차피 피부에 둘 다 어차피 피부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복직근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 이미지 보면서 저희가 척추 기립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허리에 붙어 있는 요추 부분에 붙어 있는 척추 기립근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제 척추가 깊게 들어가고 근육이 튀어나오고요. 반대로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은 이제 척추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저희가 관찰을 해보았죠. 이제 이게 배 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반대로 척추 기립근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통이 이렇게 뒤쪽으로 젖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갈비뼈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서 앞에서 볼 때 이제 복직근과 외복사근 쪽에서 갈비뼈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 복직근이 세로결 근육이니까 허리를 구부리는 이런 근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허리를 젖혀서 가슴을 위쪽을 바라보게 만들면 이렇게 갈비뼈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위치하는 부분은요, 복직근의 첫 번째 조각의 중간을 사선으로 지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복직근의 첫 번째 조각에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느낌. 여기가 이제 가슴뼈니까. 근데 뭐 물론 사람마다 복직근의 첫 번째 조각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낮은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요런 어, 대략적인 위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 갈비뼈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갈비뼈를 감싸고 있던 이제 외복사근이나 복직근 같은 경우는 배 쪽이 쭉 늘어나니까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이완이 되면은 이제 근육이 늘어나서 길이는 길어지지만 두께는 얇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선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보이고 근육은 이제 뼈가 없는 곳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선명도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갈비뼈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됐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바로 전거근입니다. 전거근은 저희가 배 쪽 근육으로 와서 다루기는 했지만 등 쪽 근육이에요, 얘는. 날개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의 수축과 이완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보이게 되었지만 전거근은 그대로 계속 있다는 거. 네, 외복사근만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배 쪽 근육이 늘어나서 갈비뼈가 보이게 된 상태에서도 전거근은 여전히 보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완이 됐을 때는 그러면 갈비뼈가 보이고 갈비뼈에 그러면은 복직근이 가려지다가 갈비뼈가 없어지는 데서는 보이게 되고 또 반대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이제 갈비뼈보다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더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겉에서 볼 때 갈비뼈는 안 보이고 복직근이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근육이
완벽히 이완하고 완벽히 수축한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 지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이완하거나 조금만 수축된 상태도 있을 것이고 한 절반 정도인 상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근육도 보이고 갈비뼈도 보이는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피부 위에서 그걸 그릴 때 그러면 근육도 그리고 갈비뼈도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려내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실제 인체를 해부도로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우리한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복직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직근은 외복사근 속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이 낮아야 보이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복직근을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다이어트 성공 실패를 가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바디 프로필 같은 걸 찍을 때 이제 복직근이 보이냐 안 보이냐,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복직근을 그리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 캐릭터가 복직근이 보이는 포즈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보다, 만약에 이 캐릭터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캐릭터, 그리고 직업도 운동을 많이 하는 직업, 혹은 격투기 선수, 뭐 이런 이제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이는 자세든 안 보이는 자세든 그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런,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지금 어,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라는 거를 전하고 싶은 게 목표라면 그러면 복직근을 그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실 체지방량이 낮기만 하면은 복직근은 잘 보여요. 그래서 운동을 별로 안 한 사람도 되게 마르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캐릭터를 그릴 때 이제 되게 뭐 예를 들면 쫄쫄 굶어서 영양소가 충분치 않은 뭔가 되게 마른 상태 이런 걸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복직근이 실제로는 보이겠지만 그리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복직근을 그리는 순간 뭔가 건강하고 튼튼한 느낌의 상징성이 부각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는 실제 상태를 생각하고 그리는 게 아니고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겉에서 볼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갈비뼈가 보이는 상태인지, 복직근이 얼마나 보이는 상태인지, 외복사근이 얼마나 보이는 상태인지, 이렇게 실제 상태는 아주 번거롭고 복잡한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거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재해석된 느낌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볼 때 원본 이미지를 너무 그대로 옮기려고 하시기보다 약간 원본 이미지는 참고 정도로 두시고 좀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림을 해석해 보려고 하면 좋아요.